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이제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서브 자료 71번 출판물에 대한 압수에서부터 서브 자료를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서브에서는 이제 개별 판례는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 판례는 또 해당 파트에 들어가서 문제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물에 대한 압수. 일단 헌법 21조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사전 억제를 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검열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전제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 압수수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출판물에 대한 압수수색 혐의는 엄격하게 해석하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혐의,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혐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이와 관련해서 체포구속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체포구속에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여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정황이 있을 것 해서 체포구속은 객관적 혐의지만 통상의 압수수색은 이렇게 문헌상 최초의 혐의다가 학설로서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이고, 반면에 체포구속은 바로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다 하는 게 다수설이죠. 자, 그 다음 일단 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 참고인 등에 대한 거죠. 신체수색과 신체검사, 감정유치를 법조문을 정리했는데, 먼저 피고인,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놓고요. 그 다음 이에 대한 신체검사는 지문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가 맞고, 바로 증적이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 돼 있고, 마지막으로 감정유치는 애초에 가둬서 정신감정하는 거, 이것은 애초에 금지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자기록의 압수가 최근에 꾸준히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정보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죠. 이런 것들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일부 복제, 일부 출력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부 복제나 일부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비례 원칙을 반영해서 예외적으로 정보 저장 매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일부 저장 매체로 복제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문서를 출력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출력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 저장 매체, 즉 하드디스크를 압수해야 되고, 이렇게 압수 대상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은 작성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이게 114조 1항 단서에 되어 있는데, 이때 작성 기간이란 파일 생성 기간, 예를 들면 2011년 1월 31일부터 2014년 10월 15일 사이에 생성된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 생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는 현장에서 일부 복제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컴퓨터 등을 사무실로 옮겨 복제한 후 반환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원래는 전자기록에 일부 복제나 출력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복제, 일부 출력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하는데 이 중간 쪽으로 혹은 이 밑에 가져온 게 컴퓨터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 후 반환하는 거, 이것도 하나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이미 그렇게 돼야 할 수 있다는 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복제 출력과 관련해서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야 되고, 그 다음 절차 보장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우리가 무관 정보라고 하는데 별건이죠. 출력한 경우는 위수중 처리를 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관세사의 자백을 받았다, 이것은 독수과실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판례는 사전영장에 의한 정보 저장 매체 탐색 중 무관 정보 발견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5번,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갑의 휴대폰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에 을병의 공선법 위반 관련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죄명이 같다고 해서 동일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죄명이 달라도 이거 이제 별건이죠. 을과 병. 항상 피고 사건은 사람별로 다르니까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 관련 녹음 파일 발견 시 이걸 압수한 것은 별건 압수로 위법하다. 그런데 이제 이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전화사기죄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지한 타인의 신분증 이메일을 217조 1항에 따라서 압수했다. 전화사기죄로 긴급 체포했고 신분증 이메일을 긴급 체포된 자의 압수수색으로 했는데 이 신분증 이메일은 별건인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원래 이제 217조 1항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압수는 긴급 체포 사유로 된 물건에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여기에 나오는 타인의 신분증 같은 경우 전화사기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니까 긴급체포 사유로 된 범죄에 관련된 물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고시원을 덮쳤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신분증 한 30여 매, 그 다음에 전화 가설 장비, 그 다음에 대포 통장 뭐 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어요. 근데 이 30매 신분증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2매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0매나 20여 매 신분증 가운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2매의 신분증도 돼 있었는데 이렇게 긴급체포 과정에서 압수, 사전영장과 달리 긴급체포 과정에서 나온 거, 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은 긴급행위로서 압수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수사주체 입장에서 그러면 수사주체에서도 20매 가운데 2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정으로는 충분히 전화사기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렇게 압수가 적법한 이상 별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단계적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이 개별 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경우 이게 이제 사실은 종근당, 주식회사 종근당 제약회사죠. 이 종근당을 갑의 업무상 배입으로 이제 영장을 받았어요. 이 영장을 받았는데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카피 한다는 것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는 거죠.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법 장비를 써서 장비를 쓰지 않고는 변형하지 못하게 그런 형태의 파일로 압수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검찰청 중앙 서버와 연결해 가지고 종근당의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하드카피 이미징 했어요. 이게 이제 1처분이에요. 이런 1처분에는 적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재복제를 하죠. 수사기관의 하드디스크로 재복제를 하는데 이 처분 과정에는 당사자가 참여를 안 했네요. 그리고 이제 재복제하는 과정에서 탐색을 했는데 이 탐색 과정에서 별건을 압수하는데 이 별건은 제약회사에서 약국 혹은 병원 등의 리베이트 사실, 이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발견이 됐죠. 사실이 이제 무관정보라고 해요. 별건을 무관정보. 이것을 발견을 해서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별건 압수니까 이건 위법한 거고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서 위법했는데 이 종근당 측에서 이 3처분만 가지고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봤느냐, 이런 사안에서 3처분 만에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해서 다수 의견은 개별 처분 만에 취소를 구할 경우 압수된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또 재탐색이 들어갈 수 있다.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서
3처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1처분, 2처분 전부 다 해서 전체의 취소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위법해도 1, 2처분이 다 적법하고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면 이것도 적법하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위법하면 나머지가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성이 너무 크다 하면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소 여부는 전체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이 사안에서 전체를 취소하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이 2008년에 이른바 물건에는 위수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질 형상 불변론을 깬 판례로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제를 한 최초의 판례예요. 그래서 이 영장과 관련해서 여기서 나온 판시사항들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장에 기재된 문헌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관 중인 물건에는 현존하는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여기서 정책특보실에 보관 중인 물건 이렇게 영장이 압수수색의 대상을 정했었는데, 비서관이 정책특보실로 들고 들어온 박스를 압수했어요. 들고 들어온 박스를 압수를 했는데 이 박스 안에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영장을 개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비서관에게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영장을 제시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 관리 책임자에게만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래서 압수심하다, 무엇을 압수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영장의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 보관한다는 뭐예요?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야 보관 중이지 않겠습니까? 이전부터 계속 존재할 게 돼야 되는데, 이때 비서관이 들고 들어온 박스, 들고 들어왔다는 것은 단지 현존하는 것,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 별건 압수로 본 거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압수 목록도 3개월이 지나서 교부했는데 압수 목록도 현장에서 작성 즉시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무엇을 압수해 갔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준항고를 구하든 환부가안부를 청구하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현장에서 작성 즉시 교부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긴급 집행이라고 하는 게 없다. 체포구속에서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일단 체포구속하고 나중에 보여주는데, 압수수색에서는 그런 게 없고, 또한 압수당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만 제시하는 거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판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석기 내라는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없다, 압수자가 없으면 제시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영장을 제시받을 자가 없으면 영장 제시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석기 내라는 사건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작성 즉시 교부해야 된다. 이게 제주시사실 압수수색 사건의 핵심이고, 그 세 가지 핵심 쟁점 가운데 핵심 쟁점이 바로 이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와 관련해서 또 주의사항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지 이 압수조서는 작성하는데 이것은 수사서류로서 비공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장난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는데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압수조서도 교부하는 것처럼 쓰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에 참여할 수가 있고, 참여를 위해 미리 통지하는데 다만 급속을 요한다든지 미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통지하지 않아도 좋은데, 실전에서 압수수색할 때 사전 통지는 거의 하지 않아요. 왜? 통지를 하면은 피해 압수자가 바보도 아니고 숨겨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넓게 해석해야 된다 해놓고, 다른 판례, 다른 판례에서 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 통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합헌이라고 헌법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함께 보고요. 영장의 사전 제시와 관련해서 앞에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놨는데, 뭐 앞 체포 구속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데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한 다음 집행 이후에 신속히 제시하는데 이게 긴급 집행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반드시 사전 제시, 사후 제시는 안 된다. 왜? 사후 제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집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급한 과정에서 압수를 해가면은 이게 처음 들어갈 때 이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압수해가는데 이게 압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수할 때마다 이거 맞죠? 맞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제시. 다만 앞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 전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볼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해당 문제가 나오면 또 바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61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혐의가 이렇게 최초의 혐의,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 사건과의 관련성,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거, 수사 단계니까 판사고 발부받은 영장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은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지만,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무상 비밀과 압수 거부, 이게 나중에 공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 책임자의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할 때 따로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틀렸다.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체포한 때로부터, 원래 이제 조문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늦어도 48시간 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서 압수, 그 다음에 217조 2항에서 사후 영장까지 조문을 엮어 놓은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08조의 2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조문 그대로 냈고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호를 유효기간과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된다. 다 전체적으로 그럴싸한 얘기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세 번째, 정보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다. 이게 일부 복제나 출력이라고 하는 거, 일부 복제, 일부 출력의 원칙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 네 번째, 기피 신청의 사유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주관적 사정, 에이 너무 뻔한 객관적 사정.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번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18조 이미제출물의 압수, 유류물의 압수에서 영치에 대해서 특히 유류물의 압수에 대한 규정이고요. 2번,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현장에서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 매체로 출력한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물건의 동일성은 당연히 이게 전제 요건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제 요건,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게 동일성 요건. 당연히 문서가 원본과 출력물이 다르면 증거로 못 쓰겠죠. 제가 1번 지문을 잘못 읽었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영치. 여기 없다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압수는 증거 수집과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7일, 유효기간 내라면 동일 영장에 동일 장소에서 수의 압수하는 게 허용된다. 틀렸고요.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를 들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원래 유효기간은 7일인데 형사소송 규칙 178조에서 7일이 원칙인지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체포영장 같은 거 유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3년짜리가 나오면 한번 체포해서 이번 주에 48시간 조사하고, 자, 그 다음 주에 또 체포해서 3년간 매주 한 번씩 체포에다가 48시간씩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 내에 한 번만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할 때 이 판례의 판시사항 가운데 압수수색영장은 일단 허가장, 거기 기재될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게, 시기는 그때 언제든지 시작한다는 얘기고, 종기는 그 기간 내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한다는 의미예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이 종료하면, 그 집행을 종료하면 영장은 목적 달성, 효력이 상실하는 거. 그래서 동일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필요성을 소명하여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재차 집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쓰지 재차 집행은 안 된다. 자, 3번.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반된 자 퇴거, 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여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여자에 대한 신체 수색,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되는 거. 이 여자에 대한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 신체 검사하고 좀 비교해야 되죠. 수색은 성년의 여자를 참여. 신체 검사는 어떻게? 신체 검사는 의사 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는 거죠. 성년의 여자가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근데 어느 경우든 여자만이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남자가 하더라도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검사가 준한고인들의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한고인들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폐수 운반 차량 7대 뽕을 뽑아버린 거죠. 부지에서부터 건물, 기계류 일체, 운반 차량 압수 처분을 위반하다. 이건 이유까지 비례성, 압수의 비례성 위반이라고 한 거. 비례성에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를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이게 거의 유일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준항고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경이 검사에게 신청했다. 신청이든 청구든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검사의 기각조치, 이 기각조치에 대해서 불복이 못한다. 이게 이제 417조의 준항고와 관련해서, 이 417조의 준항고는 원래 행정소송과 같은 성격을 가진대요. 그래서 행정소송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 행정소송은 국민만이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경은 불복할 수 없고, 사경뿐 아니라 고소고발인도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조치, 압수수색영장을 취하지 않은 것도 준항고를 못한대요. 그 다음에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를 했는데 이 기각을 했다. 이것은
이른바 수임 판사의 명령인데, 이 수임 판사의 명령 역시 항고, 준항고, 기타 일체의 불복이 안 된다. 그래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모든 불복이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디귿, 여관과 같이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은 언제나가 틀렸어요. 야간 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어떤 공중에 어떤 출입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공중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 법조문으로는 이제 공개된 시간. 문 열었을 때는 가지만 문 닫으면 시간의 하나여서 문 닫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권 발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사 단계는 이제 검사의 청구로 이제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를 하는데, 이 수사 단계의 영장을 우리가 허가장이라고 하고, 반면에 이 공판 단계에 있어서는 법원이 검사가 청구도 못해요. 청구도 못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명령장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영장의 법적 성질 공명수허이고, 그 다음에 수사 단계의 영장 발부는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수사 단계만을 얘기하고, 공판 단계의 영장은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에서 유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미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 집행이 종료한 다음 유효기간 내에 동일 장소 목적물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죠. 재차 집행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자, 166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 보관 중인 물건, 현존하는 물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 및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일단 이미제출물 압수와 관련해서 이미제출물 압수는 최소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제출물 압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수중인데, 뒤에 가서 정리하지만 위수중은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뒤에 정리가 돼 있어요, 서브 자료에. 예외는 있어요. 증거 동의를 허용하는 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것이 예외냐면, 자,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반대 신문을 침해합니다. 문 침해한 증인신문 조서. 이때 이 증인신문 조서는 뭐 증거보전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거 불문합니다. 수사 단계든 공판 단계든 이런 것들은 증거동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증거동의를 반대신문권 포기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일 통지하는 것은 참여하라고 하는 거고, 참여는 반대신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 그래서 반대신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증거동의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진술번복조서가 있어요. 진술번복조서가 공소제기 후 수사에서 나오는데, 이 진술번복조서가 위수중인 이유 중 하나가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번복조서도 반대신문권 침해에 준해서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수했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냐?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리얼, 검사가 공소제기 후 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받은 영장 위수중,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안 된다고 보죠.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요. 미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 하드카피 이미징 형태로 복제본으로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 매체나 복사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무관 정보를 복제 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 167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제시하는 게 원칙이고,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소유자, 수주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피압수자가 원래 맞아요. 압수자가 원래 맞는데, 피압수자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니까 기타 이에 준하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딱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피압수, 압수를 당한 사람에게 제시하는 건데 일단 내버려 두고, 네 번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그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 이미징하는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건 허용된다. 참 이것도 애매한 질문. 이걸 답으로 해놨는데 객관식이니까 상대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원칙은 일부 복제 출력이 원칙이고, 이게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 하드디스크 저장 매체 자체를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어문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애매하게 끌어내긴 했지만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약간 국어상으로 좀 애매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말이 좀 그렇네요. 자, 다음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에 적절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현존하는 물건 포함되지 않죠. 압수수색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압수할 때 제시할 필요가 있죠. 개별 제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석기 내라는 사건이고, 네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다. 통일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여기 지금 말을 잘못 읽었네요. 참 말장난이 이렇게 심하게 내놔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 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영장을 제시하지 않자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가 돼야 되는데 말만 바꿔놨네요. 그렇죠?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대충 읽으면은 있다 없다로 이렇게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있다 없다도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저장매체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의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 저장 정보를 출력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그쵸? 별건은 함부로 압수할 수 없고. 두 번째,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이 경과하는 그 밖의 사정,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부적법하다. 우리가 417조의 이 준항고는 그 성격이 행정소송이라고 하고요. 이 행정소송은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항고도 준항고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환부 거부에 대해서 준항고를 딱 제기했는데, 이 제기를 하자 그냥 환부 조치를 해버립니다. 환부 조치를 딱 해버리면
더 이상 주당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환부 거부를 위법하다 해서 승소를 해야 되는데 도중에 줘버려. 그러면 기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 무관 정보를 압수하였다가 이를 피합수사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 제출받는 거 허용된대요. 다만 임의 제출을 빌미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출 과정에 임의성 자진해서 했다 하는 것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 족하고, 이거 맨날 나오네요. 아니죠. 개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겼어도 혐의와 관련이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 출력 파일 복사하는 경우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만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압수수색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의 개정에 대해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 313조 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이고, 참고로 2016년 5월 29일 이게 지금 2016년 법원직이니까 313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313조 2항에서 이제 대체 증명이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할 수 있고, 그냥 원칙적으로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이제 어떤 반대 신문의 기회에 원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을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것도 있긴 한데 대체 증명이 디지털 포렌식 필적 감정 그 밖에 객관적 방법 이게 추가는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검사가 수사 중에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요. 부터 폭행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수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철저히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검사 동일체 아니냐, 검사는 한 몸이고 다른 검사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도 없고, 그래서 다른 검사가 하나, 본인 검사가 하나, 검사에게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바로 이런 행정조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의 성격도 함께 가짐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런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영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교재를 발매하고 나서 또 비슷한 한계 사례가 또 나타났어요. 비슷한 한계 사례가 나타났는데,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함정수사입니다. 국제법상으로 함정수사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유일한 경우인데, 외국에서 마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약류를 이제 검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이 검사가 주재하에서 처음에서부터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달하는 과정을 전부 다 통제를 해요.
그래야 누가 배달했고 누가 관여했고 누가 받아가느냐 이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제 배달 과정에서 그러니까 통제 배달 했는데 검사의 이런 통제 배달 과정에서 우편물 통관 검사를 거쳐서 통관을 검사를 해서 어떤 마약류를 관세 공무원이 임의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껍데기가 임의 제출이지 이것은 검사가 개입을 주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영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위법하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제 범죄 장소에서 압수가 됐기 때문에 압수에 해당한다고 치면은 216조 3항 여기도 사후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또는 사후영장이 없는 한 위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편물 통관 검사 똑같게 보이지만 아래쪽은 통제 배달이라고 해서 검사가 개입해서 전체적인 것을 주도했다. 이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나중에 문제를 좀 추가해 드릴 테니까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 판례는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좌에서 자 171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다음 정보 저장 매체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 매체를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의 참여하에 정보 파일을 전부 이미징한 방법으로 저장 매체 복제했고 여기까지는 적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의 참여 없이 복제본을 외장 디스크에 재복제했고 참여 없이 탐색하던 중 별건의 범죄를 함께 했다. 발견했다. 1처분, 2처분, 3처분으로 나오는 바로 종근당 사건을 그대로 해놨네요. 자, 그래서 1번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사실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충격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직접 반출 또는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현장 사정이나 정보 절차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거 원칙 지문이고. 두 번째, 저장 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문서 출력 파일 복제 대상 역시 저장 매체 소재지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거. 이 부분만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야 되고. 세 번째,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처분 아니다. 전체적으로 고찰을 해야 된다. 네 번째, 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 3처분은 아무튼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실제 판례는 1, 2, 3처분을 함께 취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172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관련 부분 출력, 수집, 저장 매체 복제하는 방식. 2번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 매체 또는 복사본에서 혐의와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문서로 출력,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고요.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서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수사기관의 저장 매체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 제정면을 복제, 출력하였다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이게 뭐예요?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위법한 게 돼야지. 절차 참여 일부만 출력했다. 하나만 적법하다고 적법하겠어요? 이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게 되겠고요. 다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연히 발견했다. 탐색 중단, 새로운 영장,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하나여서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의 절차와 관한 문제까지 이번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